안녕하세요. 미래인재 구형 캠퍼스에서 천상고 수학을 맡게 된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설명회는요, 수업 후기와 이번 시험 리뷰, 그리고 올해 쳤던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구형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업 프로그램, 이걸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먼저 수업 후기 및 시험 리뷰입니다. 시험 리뷰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네 가지 보수빗들이 있는데요. 천상고에서는 문항수가 좀 많아요. 문항수가 좀 많은데 특히 서술형 문항도 많거든요. 그 문항수가 많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시간 내에 풀기 힘들다는 얘기죠. 시간 내에 풀기 힘든데 보통 제가 다른 학교 그 학생들 내신 준비를 해주면서 천상고등학교 시험 문제들도 제가 나눠주는데, 이 천상고등학교는 문제 자체를 좀 난이도가 있는 편으로 나눠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 재작년보다는 조금 쉽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천상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많이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변별을 준다기보다는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단계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어렵다라는 평가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지금 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문항수는 많은데 정말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힘들다. 그래서 천상고 시험이 어렵습니다. 아까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요.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두고 나니까 어려운 시험지가 됐어요. 이게 재작년,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는 있어요. 쉬워졌지만 조금 그래도 항상 그 틀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천상고만의 시그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서 봤던 문제들.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내가 풀어봤던 문제인데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다른 학원의 어떤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원들의 천상고 시험 분석을 봐도 항상 같은 말을 해요. 우리 연습 많이 시켰다. 연습을 많이 시켜서 이건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다 풀어봤던 문제다. 맞습니다. 문항수가 많은데 최상 난이도, 즉 시그니처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그것보다 낮은 단계의 문제들, 그렇다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풀어본 것 같지만 그 시간 내에 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요거는 나중에 또 그 수업 후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천상고 3학년 인터뷰입니다. 물론 아까 그 시험 리뷰에 대해서는 천상고 졸업한 친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현재 고3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3 친구가 너무 고마운 게 등급이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순으로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올랐어요. 모의고사 점수도 모의고사 등급도 4등급, 3등급, 2등급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해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친구한테 과감하게 그 여과 없이 저에 대한 평가를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좀 해줬는데요. 얘기하는 게 그 전에는 저랑 이제 만나기 전에는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RPM, 쌤 유명한 문제집들인데 이런 유형성 문제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시험 대비를 하고 그리고 시험 치기 전에 기출문제로 연습을 좀 하다가 시험을 봤던 거랑 다르게 저는 이 개념 플러스 유형, RPM, 쌤 등을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물론 불가능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소통과 마인드셋을 좀 해주면 그게 좀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상태에서 1푼, 고쟁이, 블랙라벨 저희가 들어갔던 많은 문제들, 그 어려운 문제집들 있죠. 난이도 아이들이 블랙라벨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거든요.
블랙라벨이 너무 어려운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센 C단계 정도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센 C단계 문제들이 좀 많이 다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것보다 어려운 문제들도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모의고사 문제들도 변형시켜서 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출판을 할 때마다 교육과정이 바뀌고 새로운 개편이 될 때마다 블랙라벨이나 1등급 수학 같은 어떤 고난이도 문제들이 개편돼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블랙라벨보다 1등급 수학이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체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블랙라벨이랑 1등급 수학이 아무리 어려워도 개념 위주의 공부를 잘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건 똑같아요. 아이들이 점수가 막 오르다가 어느 순간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런 공부를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했어요. 같이 하는 친구들 자체가 이런 문제집들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얼추 모의고사 문제들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고 학교 기출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만 이렇게 풀어보다 들어갔었는데 이런 문제집으로 그냥 냅다 이렇게 아이들을 풀게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학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보이시죠? 등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변화가 뭐가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쉬운 문제를 풀고 어려운 문제는 답지에 의존해서 이렇게 좀 많이 풀긴 했지만 지금은 답지보다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20분 이상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쉬운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푸는 데는 어떠한 생각도 잘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으면 빨리 풀어내고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래서 앞에 걸 좀 개념 정리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다시 풀고 아니면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렇게 조금 훔쳐보고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문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RPMS는 혼자서 해도 되는 문제집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깨져보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20분 이상 고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아이들이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온갖 생각을 다 하거든요. 알고 있는 개념이나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어떤 풀이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그 순간에 계속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지구력이 높아져요.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5분 이상 풀어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30초도 안 돼서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손을 드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성적이 좋게 나옵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이런 고민하는 시간이 하루에 10문제밖에 못 풀더라도 머릿속에서 그런 개념과 풀이 과정, 그동안 공부했던 걸 다 끄집어내서 이 문제를 하나 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수학 실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그걸 알려줬어요. 그걸 알려주다 보니까 지금은 2학년 2학기 수투 과정을 1등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점수도 오르죠. 왜? 고민하는 습관이 생겼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답지의 정석적인 풀이보다는 간단하게 접근하는 풀이를 많이 알려줬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시간은 적은데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적당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쭉 나열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 내에 그 시험지를 다 풀어내지 못해요. 시간이 부족하다. 천상고 시험지는 한 2시간을 주면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은 적당한 점수를 다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50분 OMR 카드 작성까지 생각을 해보면 45분, 46분 이 정도의 많은 걸 해결을 하려면 아이들이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특히 좀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풀어내는 어떤 습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빨리 푼다는 습관이 마음만 초조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많아야 돼요. 그 무기가 뭐냐?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접근하는 풀이. 간단하게. 물론 이게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런 풀이 과정들을 우리가 좀
익숙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잘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후기였습니다. 네. 자, 다음은 1학기 중간고사,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인데요. 천상고 25년도 1학기 중간고사라고 하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학원마다 블로그에 굉장히 많이 분석이 되어 있어요. 분석이 되어 있는데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택형이 18문제, 서술형이 6문제가 나왔어요. 서술형이 많은 편이에요. 타학교보다. 보통 타학교에는 적으면 2문제, 많으면 4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4문제, 많으면 5, 6문제까지 나오는데 많은 편이죠. 선택형도 많은 편이에요. 서술형이 이 정도면 보통 14문제, 15문제가 나오거든요. 타학교는.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적당히 많아요. 최상 난이도 하나, 상난이도 5개. 서술형도 상난이도가 2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난이도는 아이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면 풀어낼 수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쭉 같이 연달아서 나오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죠. 지금 상난이도에 있는 문제들을 몇 개 뽑아왔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쌩을 풀고 그 적당한 RPM을 풀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왜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들을 풀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보통 나오냐면요, 블랙라벨에도 1등급 수학 지금 전부 다 이거 가까이 학교에서 보시면 블랙라벨에 몇 번, 블랙라벨 1등급 수학에 몇 번, 이런 문제들과 거의 흡사하게 나왔어요. 이게 다른 문제집들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쌤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을까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오지만 평소에 우리가 좀 공부를 어렵게 해야 이런 문제들이 좀 익숙해지고, 이런 문제들을 특별히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같이 모의고사 점수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1학년 시험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블랙라벨 1등급 수준의 1등급 수학의 문제집 수준에도 맞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이거보다 좀 심했던 게 재작년에는 정말 블랙라벨에서 4, 5문제씩 나왔어요. 그 친구랑 지금은 졸업을 했지만 그 친구랑 준비할 때는 항상 블랙라벨을 풀었어요. 항상 블랙라벨을 풀었는데 그 친구도 항상 하는 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는 없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그래도 꾸준히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거다. 시험지를 같이 분석을 해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풀어내느냐, 이게 쟁점일 것 같아요.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난이도 있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그러면 다양한 풀이 방법을 습득을 해야 되겠죠. 자, 2학년입니다. 2학년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아까는 문제가 어디랑 유사한 문제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풀어줬는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 따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 수원에 나왔던 문제 중에 15번 문제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 해석 능력을 요구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끌었을 수도 있어요.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들은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22문제, 제가 이제 수1이라고 얘기를 하는 2학년 과정에서 수1은 아이들의 이제 편차가 심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선생님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공통수학 지금 1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죠. 이제 2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학 상, 하 아이들이 굉장히 3학년 때 열심히 연습을 해와요. 그리고 방학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적 확보가 있는데 수업 1부터는 같은 시간을 써도 수업 1은 굉장히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정상적인 범주 안에 그리고 본인이 학습하는 어떤 역량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난이도 자체가 있는데 22문제 적당히 있지만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어렵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수1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어렵진 않지만 해석이 어려우면 힘든 문제, 여기가 포인트가 됐었을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 힘들다면 17번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17번 문제는 A 값을 세분화해서 나누는 거거든요. 수학 3화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범위를 많이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이들이 무조건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얘기하죠. 난이도 2대장, 절대값, 가우스. 절대값도 없고 가우스도 없지만 여기에 주어진 어떤 미지수를 세분화시켜서 범위를 나눈 다음에 조건을 따져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 그리고 난이도가 적당히 있는 것들이 계속 나열되다 보니까 1학년 시험과 마찬가지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학년이든 1학년이든 청산고 시험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빠르게 풀어내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빨리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정말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아야 문제들을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것도 많이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7월 12일 토요일에 아이들 시험이 끝난 주죠. 그 토요일에 저희 범서고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도형의 방정식 일부를 시범 강의를 할 겁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와서 어떤 선생님인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4시부터 6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6시부터 8시 이렇게 수업이 좀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매번 올 때마다 1일 테스트가 있습니다. 1일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이 테스트 결과는 어머님들께 전달이 될 겁니다. 전달이 되고 만약에 테스트 결과가 너무 좋지 않다, 저희가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라고 하면 개별 과제가 주어지거나 기가하지 않고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기가하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테스트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무조건 통과하지 못했다, 통과하지 못한 게 수학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친구들은 개념 정리가 좀 더 필요하구나, 아니면 이런 친구들은 연습이 더 필요하구나, 그 포인트에 따라서 개별 과제가 주어질 수도 있고 나눠서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취약한 유형이 어딘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취약한 유형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시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수업 자체는 항상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 때 졸다가 아니면 수업을 듣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거나 어떤 잠깐 딴 생각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복습용 강의 영상은 항상 구글 클래스룸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내신 기출문제를 연습을 할 때, 내신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할 때 송글씨 해설은 항상 제공이 됩니다. 아이들이 항상 제가 직접 풀고 어떤 식으로 빨리 푸는지 설명도 듣겠지만 제가 제공한 송글씨를 이용해서 이 해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는 여건들을 확장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24시간, 제가 자는 시간은 제입니다. 24시간. 보통 아이들이 새벽에도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너무 급하지 않으면 답을 좀 미룰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침에는 전부 다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바쁠 때는 아이들이랑 새벽에도 질의응답이 가능하니 이것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수업 교재를 어떻게 쓸 거냐. 아까도 어렵지만 양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는 개념 정리를 위해서 블랙라벨을 쓸 겁니다. 개념 정리는 제가 설명하는 걸로 충분해요. 대신에 문제를 좀 어렵게 공부를 할 겁니다. 이때 좀 필요한 건 아이들이 집에서든 아니면 저와 관리를 통해서 쌤이나 RPM을 같이 풀어주는 게 굉장히 좋겠죠? 방학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들을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2학기 내신 기간 동안에는 고쟁이, 이게 이제 쌤 역할을 할 겁니다. 문제를 좀 많이 풀고 그 다음에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중간 기말 범위에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상고 시험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시험지예요. 그러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좀 어렵게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이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아까 보셨죠? 이러한 모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처럼 성적 자체가 수직 상승할 수 있어요. 처음 왔을 때 좀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서울에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어디를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무 이쁜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천상고 수학 프로그램 안내를 마치겠습니다.